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나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 또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맞입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어렵게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시누이들 모두 어머니께 극진합니다. 처음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홀어머니의 맏아들이라 결혼하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때 저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 그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늦는 날도 있고 제 직장이 회식도 잦은데 일 때문에 늦는 날이 2, 3일 계속되면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았고요. 제가 너무 힘든 날 애들에게 배달 음식을 좀 먹이려고 하면 몸에 안 좋은 거 먹인다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오면 또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대판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제 아이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니까 늦기 전에 교육 인프라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친언니가 학원도 많고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 사는데 언니네 동네로 이사를 가면 우리 애들 잘 챙겨줄 것 같고 또 직장에 다녀서 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건이 안 좋은 지방이다 보니까 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게 좋다고 동의했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사는 이 동네에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늙은이가 친구도 없는 동네로 이사가면 말벗도 없고 무슨 낙으로 사냐며 이 동네를 떠나기 싫다고 결사 반대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효자인 우리 남편 이사 계획을 접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문제만큼은 손주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어머니께서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멀리 외국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한 20분만 가면 되는 동네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남편은 분가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분가의 분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제가 계속 이사를 주장하면 분란만 일으킬 테니 제가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만큼은 포기가 안 됩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민이 있는 이 사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네, 뭔가 이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한 결혼이고 이런 상황을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했잖아요. 현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언니네 쪽으로 가면 시어머니는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예 따로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 같은데 이 여자의 지금 처신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혼자 아들 키우셔서 지금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은 물론 되는데 100배 공감을 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 어머니랑 분가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단순히 이사 간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이사 가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은 뭐가 나아지겠어요 사실은? 어머님 곁에서 모시고 살고 싶죠. 가까운 데서 또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처에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라면 애들 때문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80대 된 시어머니는 절대 이사 안 가요. 왜냐? 자기 근거에 확보인 그게 있어서 우리네 60대들은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손자를 위해서는 가야지 하는데 80대 할머니들 절대 안 가요. 어머니를 잘 구슬려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안 보였으면 시어머니도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지 그러냐. 솔직히 하면 그래요. 나는 시어머니로서 하는 얘기인데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절대 양보 안 하는 부분들이 80대, 70대의 어머니들이시더라고 보니까.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자고 하시고, 며느리는 교육 여건 좋은 동네로, 언니가 사는 동네로 빨리 좀 이사를 가서, 이 가정의 상황을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고, 이런 갈등들 겪는 그런 고부간 혹은 가정의 문제들 많이 있죠. 그럼요. 이분이 근데 정말 이사를 가시고 싶은 건지, 그죠? 이사를 가면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질 자신이 있으신 건지, 사실은 분가가 이분은 더 원하는 바인데, 현실적으로 저녁은 남편한테, 그죠? 말이 안 맥힐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전 사실 좀 희박하다는 얘기죠. 본인은 원치도 않은 이사까지 갔으니까 친구도 없고 더 적적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며느리한테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계속 사실은 이제 남편 말에 따르고 시댁에 이제 계속 이제 함께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좀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살아보고 싶은 건데 거기에 이제 친언니가 그나마 이제 조금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다라는 싶은 거죠 지금. 예,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마 전업주부면 그냥 이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문적인 그러니까 언니의 이제 좀 도움도 좀 받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취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그 애쓰면서 잘 살아왔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자기의 계획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접었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옆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야 저런 남편을 믿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지? 이제 이런 고민도 사실 좀 되거든요. 물론 효자 아들인 거는 알고 결혼을 했지만 무조건 어머니 쪽으로만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남편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또 이제 어머니도 반대를 하시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가야봤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뭐 멀어봤자 뭐 한 20분 거리인데 거리도 그러니까 아내는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가자는 입장인 거고. 남편은 거리도 가깝고, 크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하고 분가를 하면서까지 갈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인식의 처죠, 이 아내가 사연 주신 분이 더 이제 서운한 건 처음에는 남편이 이사하는 것을 찬성을 했다가. 좋겠네, 그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얘기 들어보고서는 완전히 접어버리니까. 그러게요. 그럼 도대체 당신 의견은 뭐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언니가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건 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교육적인 환경이 지금 버스로 한 20분 거리면 서울이 아니고 지방일 뿐이지, 그죠? 교육 환경이 아주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학원도 많고, 그런데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지역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올라간다니까 그 기간 잘 버티는 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갖고 시부모님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사를 생각했다면 모를까. 교육적인 환경도 반드시 아이들한테 꼭 교육적이기만 할까.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 가져오는 그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아내분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핑계를 이제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좀 했지만 네.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거는 여기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은 부분. 왜냐하면 이제 시어머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대로 뭐 하나 시켜줘도 또 잔소리하죠. 그런데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직장에서 회식이 많고 이렇게 오면 또 눈치 보면서 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숨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분이 남편이 처음에 솔직하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부모님 모셔야 돼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봐준 것도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용기가 그렇죠. 가상할 정도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뭘 몰랐다, 뭐. 예. 네.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효자 남편을 둔 아내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이 남편이 조금 중심을 좀 더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가 좀 서운한 감정이 좀 덜 들고 지금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런 아내들의 질문들이 그거는 뭐냐면 우선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최우선적인 관계로 나는 당신을 충분하게 정말 배려하고 입장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 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정답은 당신이지 물론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맨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거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내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함, 그 마음, 그 상황을 어떻게 조금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언니네 동네로 이사를 가느냐 마냐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핵심으로 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만약에 남편분이 좀 도닥여 줄 수 있고 서로가 좀 공감대를 찾을 수 있고 하다면 거기서도 좀 시작돼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사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그동안 시어머님하고 함께 살면서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님이 도대체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그 한 20분 거리밖에 안 가는데 그 이사 좀 가주면 되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본인밖에 모를까? 내가 10수년 동안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어머님이 연세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바뀌기 참 쉽지 않을걸요. 네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친구분뿐만 아니라 네. 익숙한 것에서 떨어지게 되면 적응하는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의 일을 자꾸 회상하고 익숙한 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 아니 뭐 20분 거리밖에 안 되고 더 편하고 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러시냐고 우리 아파트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 더 큰 짐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는 남편이에요. 이분은 남편하고 단판 지으셔야 됩니다. 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어머님의 의견 하나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리고 내 의견이나 다른 상황은 그냥 묻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얘기가 100%인 이 남편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꼭 그걸 뭐 협박의 수단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럼 분가를 택할 거냐 아니면 정말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이사를 갈 거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잘 따져보면 제3에 대한 제4에 대한도 있을 거예요. 신우들이 지금 2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우집에 가서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가라고 하더라도 분가하면서 신우들하고 우리가 좀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더러는 부모님의 친구분을 뭐 우리 집으로 좀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든다든지 꼭 이사를 갈 거냐 말 거냐 그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네. 제3에 대한 제4에 대한 신우들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면 전 해결책이 나올 것 문제의 같아요. 본질로 들어가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신혼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장 다니랴 또 아이 둘 키우랴 네네.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가족이라는 거는 늘 너무 같이만 붙어 있으면 그 소중함을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좀 이렇게 떨어져 한번 어머님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좀 기력이 있으실 때 이렇게 좀 떨어져서도 좀 살아보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다시 합가하고 그렇게 좀 탄력성 있게 사고를 네. 좀 그렇게 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예요. 네네. 그럼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탄력성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이 아내 입장을 좀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탄력성 있고 융통성 네. 있는 사고를 그 남편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연으로 보면 남편은 꽉 막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님이 더 연로하셔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분가는 더 힘들어진다. 따로 시설에 모시지 않는 한. 네네. 그래도 아직은 좀 젊고 아직은 활동하실 때 하나의 방법으로 잠시만 좀 떨어져 지내보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다시 뭐 또 합치더라도 그런 어떤 방법을 좀 택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 이 사연 주신 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들하고 물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네. 시어머님의 도움도 받은 거예요. 예. 그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로를 취하는 것도 내가 좀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네네. 그 부분도 조금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져 살아보면 알겠죠. 아이고 진짜 고마웠구나. 감사했구나. 이렇게. 서로 막 이제 네. 며느리가 저 다 이렇게 하고서는 내 눈치까지 봐가면서 다 하고 있었던 게 참 수고했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아이들을 어머니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맨날 집에 오면 맞이해주고 예? 일 나가 있는 동안 봐준 게 또 얼마나 큰 그렇죠. 예, 도움이었을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가족 간에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뭐죠? 예, 뭐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이 동시에 이렇게 어느 적당한 선에서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감사함도 느낄 수 있고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또 하고 싶은 것도 좀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네. 예. 네. 그래서 너무 고집하지만 않으시고 남편을 좀 잘 설득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조금 나 이번에는 포기가 안 된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본인의 마음, 심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사연 마지막에 우리 남편이 어머니를 좀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네네. 그 기간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참 발사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나도 자꾸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내 심정, 내 입장, 내 고충을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상의하고 그죠? 같이 회의를 해서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기분 좋게 좀 요구하는 식으로 부탁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네. 나도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네. 사람이 참 설득이 안 되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